그러면 제가 김유경 루비님이 정차하실 때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없어요, 사실. 하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초대를 드렸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여기서 김윤경 루비님 처음 보신다 하시는 분 손 없으시죠? 이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리더님이세요. 자, 김윤경 리더님이 정말 핫한 멘트들을 많이 남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제 뇌리에 박혔던 거는 나보다 바쁜 사람 있어요? 내 앞에서 바빠서 못했다는 말 할 사람이 있냐고 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Q&A였던 것 같아요. 오전 Q&A. 그 얘기를 듣고 바쁘다. 애들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핑계 삼았던 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진 경험이 있습니다. 김윤경 루비님은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아토피를 본인이 겪으시면서 고생도 하셨었고요. 치위생사로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으셨더래요. 자, 그랬던 윤경 루비님이 어떻게 유사나의 제품을 만났고 또 그런 짧은 스토리와 함께 저희들에게 나눠주실 이야기가 오늘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 바입니다. 윤경 리더님 가능하실까요? 아직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거의 다, 잠깐만요. 아, 차를 세울게요. 제가,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아니에요. 미치겠다. 아니에요. 그럼 윤경 잠깐만요. 리더님에 대해서 제가 더 얘기해도 돼요? 아니, 이제, 기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도착, 도착. 도착, 도착했어요. 도착. 예. 뭐, 얘기하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돼요. 윤경 리더님, 기대치를 올려주세요. 애가 몇일까요? 왜 나보다 바쁜 사람 있으면 나봐!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다섯이에요. 맞죠? 애를 다섯을 낳았어요. 그리고 치위생사로서 계속 일을 하셨고요. 거기다가 유산화 일도 하고 계시고요. 저 애 둘 키우면서도 바빠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 댔던 제가 정말 입을 이렇게 이렇게 집업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윤경 리더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오늘도 날 것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팩폭처럼 이렇게 날려주시는 말들이 하나하나 되게 기억에 뇌리에 남게 말씀을 되게 잘해주시고 굉장히 유쾌하시거든요. 그런 어떤 같은 유사나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만 윤경 루비님 또 빠른 성장을 하고 계신 윤경 루비님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우리 노하우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정차하신 우리 루비 디렉터 김윤경 리더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 다음 주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뭐를 얘기하면 제일 궁금하실까. 근데 어쨌든 유산화를 잘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잘하고 싶을 때, 제가 처음에 유산화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거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누가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냥. 어떻게 알려줄 때까지. 그러면서 원래는 치과를 계속 다니다가 유산화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시간의 결단이었거든요. 구몬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구몬교사를. 왜 했냐면 하루에 그중에 이틀 반 일하고 70만 원인가 수당을 준대요. 그러면 내가 치과에서 일하는 비용을 나머지 유산으로 세워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틀 반을 놀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이 흘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어쩌다가 파트너 한 명이 생겼어요, 제가. 근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파트너 한 명이 생겼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보상도 못 푼다는 걸. 미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어쩌다가 생긴 분이에요. 그냥 저랑 관계집이 좋아서 그분이 생겼는데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분이 파트너가 왔지만 부족한 스폰서라는 거에 대한 약간 실망감도 있었고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못 받는 거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배워서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전달해서 피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유산화 시작하고 한 1년 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서코 들었어요. 서코가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안 듣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걸 듣는다고 내가 뭐가 달라질까? 난 배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서코를 그래도 들었어요. 왜 뭔가 해야겠는데 할 줄을 모르겠어서. 서코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 생각의 틀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때 파악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스폰서이자 파트너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아직 없을 때는 계속 파트너 포지션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요. 스폰서가 왜 날 후원을 해주지 않을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탓하는 것들. 근데 그걸 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좋은 스폰서를 만났건 능력 있는 스폰서를 만났건 이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좋은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스폰서 탓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내 파트너는 그래도 아 우리 스폰서님은 이런 강점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자. 그러려고 하면 어쨌든 어디 데려가서 창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그때부터 일을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1단계로는 아마 뭐 피터빌더를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 일을 비즈니스적으로 하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냥 일단 사람 3명 만나기라는 약속을 나랑 정하는 거예요. 하루에 3명 만나기. 그걸 왜 하는 거냐면 뭐 배워야 되고 미팅해야 되고 이런 거는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3명을 만나려고 일단 약속을 잡으면 과정에 생겨요. 처음에 3명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애기 키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살면서 인연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 3명 만나자 약속 잡으려고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명단을 늘려야 된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해요. 사람 일단 매일매일 만나려면 일주일만 해도 얼마야? 5일 한다 그러면 15명이잖아요. 근데 15명을 꼭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건 아니지만 그 3명을 채우려고 하면 생각보다 일주일이 안 채워져요. 그래서 아 그럼 명단을 만들어야겠구나. 근데 명단을 만드는 거는 둘 종류잖아요. 웜 아니면 콜드인데 원래 알았던 인연들은 내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면 이제 의심해요. 뭐 또 시작했나? 보험 아니면 다단계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돼.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오픈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카톡 프사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데 저는 이게 꿍꿍이가 있는 느낌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오래된 끊어진 인원을 연락하기 전에 제 카톡 프사를 유선화적인 걸로 다 바꿔놔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이거였는데 연락을 했어? 오랜만에 얼굴 보자 했는데 얘가 10년 만에 연락을 해서 얼굴 보자고 하네? 그래서 반가우니까 그래 너 나랑 가까이 산다 만나자 했어. 만났는데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유선아 얘기를 꺼내. 아, 얘 오랜만에 나한테 연락해서 그냥 또 이런 거네. 배신감 느끼잖아요. 저는 일부러 카톡 프사 오픈해놔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이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카톡 부사로 이걸 공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공개하라고 해도 절대 공개 안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마음 안에 내가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라는 사람이 유사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왜냐면 깊이가 다 달라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기본 1번 베이스는 유사나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건강이라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전달하는 거나 내가 자랑스러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사나라는 제품에 대한 특별함을 얼마나 내 깊이 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전달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게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내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토피로 만났는데 아토피로 그냥 얘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해요. 아토피로 그냥 아토피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온 얼굴이 진물이 줄줄 흐르고 고개를 숙이면 진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서 휴지를 항상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너무 오래 먹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커가지고 졸음이 너무 와요 하루 종일. 학교 가면 계속 자요. 필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잠이 와가지고. 삶의 질이 엄청 떨어졌겠죠. 게다가 피부가 너무 징그러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리 어릴 땐 또 그렇게 피부 질환이 많았어요. 전염병.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 지나가다가 수군대기도 하고 생뚱맞게 막 중학교 선배가 와가지고 너 전염병 그거 걸렸지. 징그럽다고. 너네 가족 다 그렇게 생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어릴 때는 뭐 초등학교 어릴 때 막 친구가 뭐 얼굴에 곰팡이 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완전 마음의 상처. 이거 완전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아토피는 불치병인데 완전 이거는 죄에 벌을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컸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아토피가 있는 상태에서 유산화 제품으로 좋아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산화가 엄청난 어, 힘이 있는 제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유난히 건강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감이 조금 붙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그럴 때는 세 명을 만나서 전달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이제 그러니까 전달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소비자 30명 만들게 하셔야 돼요. 소비자 30명 만들기. 그 안에 하루에 3명 만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지금 아마 처음엔 유사한 사업 시작하셨어도 이게 제품 먹은 사람들 다 있죠. 그리고 보통 기록을 안 해요. 유산이 멀지 한 통, 뭐 샴푸 한 개, 선물 준 사람도 적어야 돼요. 그 30명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재산이에요. 미천이에요, 미천. 왜냐면 우리가 제품이 너무 좋으면 디톡스 무조건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으면 남편도 먹일 거고 아이도 먹일 거고 가족이 먹을 거고 그러면 너무 제품이 좋은데 부담스럽고 공짜로 먹고 싶은데 나는 경제적으로 좀 안 좋고 그럼 소개를 해볼까? 이게 순서고 아마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다 그런 플로우로 오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막 사업을 하겠다 돈에 돈에 이런 비전을 보셔가지고 뭐 오신 분들 좀 적어요 사실 보통의 여자분들은 거의 이런 쪽으로 오기 때문에 제품 한 개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 디톡스 해야 되고 이 가족이 온 가족이 먹어야 되고 사업할 거고 소개해야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유산인물도 한 통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소비자를 바라볼 때 그분은 이 지금 제품을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직 하시던 분들이 유산화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영업직은 준비를 해서 판매하는 거가 중요해요. 근데 유산화는 판매가 시작이에요. 제품이 전달되고 그때부터 제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달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재구매를 할 것이고 소개를 하고 싶어지고 제품의 확장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 3만 원짜리 하나 팔아봤자 3천 원 남잖아요, 저희한테. 그거 가지고 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유산화가 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매니아들이 계속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제품을 확장해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제품을 어떻게 전달을 하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어. 보통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으니까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면 제품 전달을 보통의 99명의 사업자들이 어떻게 전달을 하시냐면 실패하는 전달을 이렇게 해요. 너 아토피 너무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이거 먹어봐. 라고 씻고 바르는 거 추천을 했어. 그랬더니, 나는 유산균은 기존에 먹는 거 있는데, 그거는 빼고, 씻고 바르는 건 내가 진짜 이거 정착하는데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그거 빼고 줘봐. 하면 주시죠. 거기서부터 실패해요. 제품을 선택하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상대방이. 왜냐면 그분은 유산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제품이 꼭 필요한 이유를 꼭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 한 개가 들어갔다고 그 가치를 그 제품 한 개로 보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30명한테 집중해야 돼요. 지금 내가 소비자를 전달한 사람들이 샴푸 한 개 들어간 사람, 유산이멀제 한 개 들어간 사람 다 적었더니 한 10명이 돼.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품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 나머지 지금 20명의 소비자를 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3명을 만나도 되고 온라인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이런 거. 저는 카페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하루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아무리 많이 만나도 5명 이상 만날 수가 없는데 카페로 선택을 하면 하루에 20명도 만날 수 있고 30명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일이 없는 분들은 카페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런 거는 내가 계속 겪으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디테일이 되게 크잖아요. 이거 어떻게 쫓아 이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타이틀만 일단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30명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모임에 나가볼래 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 모임에서 그 소비자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겨요. 저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노하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퓨처 빌더를 가려고 하면 얼마 몇 점이 필요한지 계산 일단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보상 플랜을 익숙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점수가 필요한데 그 점수 안에 3BC를 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지 사업적인 사업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적인 얘기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100만 원을 받을 건데 내가 이걸로 소비자로 한번 이걸 채워보고 싶어. 30명 소비자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한 컨셉을 정해요. 다이어트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지 말고 내가 강점인 거 있잖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게 보면은. 왜냐면 그게 근데 자기 경험이 제일 강점이에요. 권현진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만 전달 엄청 하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토피잖아요. 저는 아토피만 엄청 전달해요. 질병, 아픈 사람들, 징징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나같이 징징거려봤던 사람이 징징거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봤던 걸 시도 안 하셨을 때 그냥 내가 경험했던 거 본인이 경험했던 거 그게 우선이 돼서 일단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영업자분인데 부업 사이즈로 이걸 시작을 하셨어. 근데 그분이 아토피 케어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경험이 없는 걸 경험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공감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그거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 나만의 이제 이 전문 분야가 생겨요. 근데 어 목표를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퓨처빌더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퓨처빌더 얘기를 왜 많이 하냐면 사실은 직급을 가고 나서도 100만 원 소득이라는 게 꾸준히 계속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은 제품을 먹고 어떤 사람은 제품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돌아봐야 되는 게 이걸 과정하는 중에 어떤 분들은 소비 매출을 계속 일으키시는데 계속 떨어져 나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 이 과정이 있어요. 과정 정해놔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일단 사람을 만드는 게 우선순위인데 내가 어떤 걸로 만들 거라고 도구를 정했어.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30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질 건데 소비자한테 가서 하는 말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돼. 공감을 똑같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네트워크랑 다른 점이 유지 볼륨이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말도 되게 자주 해요. 저희는 다른 네트워크와 다르게 제품을 먹는 것만으로 사업이 돼요. 사실 그 상대방은 다른 네트워크를 몰라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거의 조금씩 있어요, 사실. 없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유선 안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왜 나빠라고 말을 하지만 바깥에 있을 때는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부정적이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완화시키는 말로 일부러 그렇게 말해요. 다른 네트워크랑 다르게 저희는 어차피 먹는 제품, 유산화 약사한테 가가지고 제품 사 먹었어. 근데 효과가 없어. 그거보다 유산화에다 제품 사 먹었는데 효과가 좋아. 그러면은 의사 약사한테 돈 벌어주는 게 좋아요. 유산화에서 제품 건강해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건강해지는 게 좋죠. 어차피 나는 소비자라고 하면. 이 말을 왜 하냐면 사업하라는 말을 안 할 거라는 얘기를 베이스에 깔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품 설명을 쫙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 거기에 우리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품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디테일하게 전 안 해요. 뭐 헬스팩에 어떤 성분이 있고 이런 얘기는 조금 많이 안 해. 왜냐면 제품을 안 드셔본 분들은 제품의 성분이 사실 별로 안 궁금해요. 먹고 나서 궁금해요. 어머, 이거 뭔데 이런 기분이야?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따라서 이걸 제 회사의 공신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종합 비타민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일단 물어봐요. MBTI 제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설명해요. 제의가 없어. 야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일단 먹어보고 좋아서 한 번 더 궁금하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돼서 비용이 얼마고 이제 섭취 방법은 제가 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고 보통 제품을 이렇게 받으면 무조건 만나서 설명해 드리거든요. 한 번 더 만날 기회도 있기도 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제품만 먹고 끝낼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랑 관계식을 쌓으려고 하면 제품이 들어갈 때만큼 자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을 주문해서 간편하게 집으로 배송해도 너무 좋지만 저는 제가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렇게 친해지면서 제품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연락을 하는데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가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2만 원을 내고 가입하는 방법, 무료로 가입하는 방법. 2만 원을 내면 돈을 냈으니까 캐시백을 줘요. 안 내면 캐시백은 안 줘. 대신에 할인은 해줘요. 그렇게까지만 말해줘요. 그러면 뭐 아이고,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요. 100명한테 말하면 99명이 그냥 저는 소비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걸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건 과정이에요. 왜냐면 1차로 괜찮다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주문하신 주문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알아야 돼. 나중에 이거를 몰랐다가 내가 마음대로 점수를 썼다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드시는 제품이 한 150점 정도 제품을 주문하셨는데 여기에 한 번 더 드시면 150점 더 먹으면 가게가 한 개가 열리고 또 한 번 더 먹으면 가게가 세 개가 열릴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가게 열리면 뭐 하는데 또 물어봐요. 그냥 가게가 열리면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가게 한 개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가게가 생기거든요. 라고 말하면 또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먹을게요.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소비자로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진짜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순서로 그대로 말해요. 사람 심리에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제품이 전달이 될 건데 이 사람이 먹고 또 먹어야 그 저번에 버렸던 점수가 아쉽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품을 이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던져놓고 3일에 한 번 잘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하면 실패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호전 반응 먼저 다 알려드리고 그때 누구냐 아름 리더님이 했던 거. 저도 그렇게 방법을 하거든요. 각 소비자마다 만약에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은 나랑 둘이 있는 거고 내 파트너가 소개한 사람이면 파트너와 그분과 나와 셋이서 개인 그 케어방이 생겨요.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장케어 기간이다 해서 플라이어 띄워주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 파트너는 인사를 해요. 굿모닝. 별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면 저는 처음에 제품이 들어갔을 때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얼굴을 안 보고 카톡으로 하지만 얼굴 본 것처럼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얼굴을 본 것처럼 친해져요.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야. 그럼 가까이 계시면 같이 걷는다든지 이런 같이 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만나고 그런 거를 제품 들어가는 첫 달에만 할 수 있어요. 그 첫 달을 놓치면 그분과 다시 친해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은 매일 연락하고 한 달간 거의 매일 연락해요. 근데 내가 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다 매일 연락할 수 없으니까 직접 소개한 파트너가 방에 들어와 있고 그분들은 굿모닝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단톡방을 알려줘야 제가 말 한마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파트너들은 디테일하게 뭔가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하이버즈 먹으면 배 엄청 부글부글거리고 토할 것 같기도 하고 머리 어지러운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 혹시 없냐 물어보면 그중에 거짓말하는 소비자 되게 많잖아요. 안 드시면서 먹는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먹는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거짓말을 두 번까지는 못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처음에는 예, 이렇게 했다가 또 똑같은 시간에 굿모닝을 하면 이거를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먹어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잘 꼼꼼하게 생기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10명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고 8명은 정신없이 사느라고 잘 못 챙겨요, 거의. 그리고 이게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제품을 사놓고 안 먹어요라고 속상해 하지 말고 그분이 안 하던 짓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잘 먹도록 하는 것까지 서비스거든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30명 가지고 미천으로 일을 할 건데 제품 전달한 이분을 통해서 몇 명이 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품을 먹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깊게 관여를 하고 그리고 또 호전 반응이라는 게 오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 포기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있어요. 나로부터 제품을 전달받았는데 이분이 다른 데 가서 김윤경이 전하는 그거 유산화 그거 다단계 그거 먹었더니 효과 없더라. 말이 일파만파 퍼지거든요, 사실은. 내 앞에서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명을 전달했는데 제품이 잘 안 들어갔어. 근데 그 집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제품을 제대로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안 되죠. 그러면 그들끼리 모여서 아마 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그분을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저는 제품이 들어가면 집요하게 케어를 해요. 어떻게든 만약에 뭐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품을 제대로 먹도록 해주고 그러면 한 달 이상이 먹잖아요. 그러면 효과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완전 효과를 봤겠죠 이분이. 왜냐면 내가 일차 케어했으니까. 그분이 그러면 재구매를 요청을 하거든요 저한테. 저번 달에 소비자로 가입했잖아요 이분이. 그럼 제가 말을 해요. 저번에 소비자로 가입해서 이 점수가 날아갔는데 이번에도 소비자로 가입 제품 구매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은 캐시백은 안 생겨요.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저는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설명 안 해줬다가 나중에 알면 되게 서운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소비자로 먹든 사업자로 먹든 상관없어요.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소비자로 주세요. 이렇게 보통 또 말해요. 아,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점수 제가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쓸게요. 이렇게 말해. 일부러. 모두에게. 왜냐면 그분들은 내가 돈 썼는데 내 점수를 마음대로 쓴다고? 그럼 기분이 들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아니, 그럼 가게가 열리면 뭐 하는데요? 가게가 열리면 돈이 생겨요. 저는 그 가게로 돈을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혜택이지 나의 혜택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다른 네트워크랑 다르게 뭐 사업자를 꼭 만들어야 된다거나 어떤 이런 게 없어요. 아무 제한이 없어. 그냥 먹기만 하면 사업이 돌아가요. 근데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뿐이지 편한 대로 해요. 그러면은 한 달 먹고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분은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가게가 생기면은 소개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소개해야죠. 제품 너무 좋잖아요. 소개할 수 있어요. 평생에 4명만 소개하면 되는 일인데 4명? 4명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유사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 있어. 뭐가 있냐면 가게가 한번 열리면 가게가 안 사라지죠. 탈퇴 신청서를 쓰기 전에 안 사라져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유지를 안 하면 가게가 없어지고 평생 근데 유사나는 평생 유지 안 해도 탈퇴 신청서 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단 말이야. 나는 열심히 사업을 할 거야. 근데 이거를 가게를 열어놨는데 내가 뭐 바쁜 일 있고 관심 없어가지고 안 하다가 나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아 유사나라는 게 있었는데 하고 돌아봤는데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그 아래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말로만 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뭔가 호기심스러워요. 그러면 그때 보상을 풀어달라고 거의 해요. 내가 10명을 해보면 8명이 이걸로 클로징 다 됐거든요. 사업자로.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들고 제품 매니아를 만든 다음에 그분이 제품을 제대로 먹게 만든 다음에 사업자가 궁금해지게까지 하고 사업자 열어주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들어오면 이 분의 소비자를 같이 만들어주고 덱스를 한 단계 파주는 거까지 하면 이제 조금 그분이 안정을 찾아요. 이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이 과정을 계속 같이 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파트너랑 같이 해야 되고 이게 단점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 케어를 못해요 절대로. 한 명한테 너무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평생 4명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만 하면 돼. 이게 다예요. 그냥 이 루틴이 다예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하는 과정 중에 모르는 질병들도 생길 것이고 모르는 호전도 생길 것이고 여러 경험들이 생기잖아요. 한 번만 하면 이게 그냥 그냥 이제 이 일이 내 루틴이 돼요. 다른 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시간 안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이거 유선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강의를 막 듣죠 처음에. 근데 머리가 막 뭐가 지식이 가득 차. 그리고 상대방 하나도 안 궁금한데 가가지고 계속 막 썰을 풀고 있는 거야. 이거 미팅할 때 제일 좋은 거는 툭툭 던지듯이 이 사람이 뭐지? 뭐지?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 너무 좋은데 머리형인 분들은 또 소개를 잘 못하죠. 공부만 또 하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말 한마디 툭툭 던졌을 때 반응 보이는 사람이 더 소개를 잘하시기 때문에 나도 쉽게 쉽게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한 과정 있잖아요. 이거를 소비자를 만나면 100%이 과정으로 흘러가요. 근데
사업을 안 하겠대. 그런 분 있어요, 간혹. 저는 거의 없긴 한데, 간혹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대소소실적으로 가져가는 진짜로 찐 매니아 나의 고객이 되는 건데, 그 기준이 10명 중에 8명은 사업자 아이디고, 그 중에 진짜 사업하는 사람 한 두세 명이에요. 사업자 아이디를 가진 사람들은 장점이 뭐냐면, 본인이 사업자를 기본으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왜냐면 제품 매니악이 됐기 때문에 100점 이랬으면 무조건 먹을 거니까. 그리고 가족들 소개하셔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어떤 가운데에 껴있어요. 한쪽 라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가족 소개해가지고 수당을 간혹간혹 받으셔. 그런 분들이 한 6명 돼요. 그리고 한 두세 명이 이제 이거를 사업적으로 가져가겠다, 소개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시스템 나오시는 거고, 그리고 한두 명은 이제 나한테 오토 돌려달라 하는데, 저는 오토 돌려달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 어떻게 보면. 없어. 그냥 그분들이 스스로 다 해요. 소비자 아이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냐면, 찐 매니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을 100점 이상 거의 먹어요. 다 먹어요. 그 이하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그러잖아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한번 해보세요. 이거 모든 사람한테. 순서를 좀 아시겠는가?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한테 제품 설명하면서 해당 포인트가 몇 점인지, 그리고 이 포인트는 가게가 열릴 수도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제품 매니아를 만들고 그 한 달 동안 제품 매니아를 만들고, 두 번째 주문할 때 이게 저번에 말했죠. 이거 소비자 점수 있는데 가게를 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원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마음대로 가져가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 점수 원하지 않으시면 돈은 본인이 쓰시는데 점수는 제가 마음대로 쓸게요. 그러면 내 돈을 왜 네가 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아니 그러면 가게 뭐 이러면 설명해주고 거절? 하면 그냥 거절이에요. 그리고 또 말해. 나중에. 근데 이런 분들이 한 3년 지나니까 다시 연락이 와요. 을 드시긴 까놓까놓 드셔. 근데 사업적으로는 관심이 없었었는데 3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변해요. 계속 변해요.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나는. 근데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대로예요. 차 오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그랬어요. 그냥 시간이 다를 뿐이지. 다 그분들이 다 사업자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들한테 뭐 어떤 이렇게 아무튼 결론을 잘 줘야 돼요. 어떤 소비자가 오더라도 좋은 관계로 남아야 돼요. 왜냐면 그 선택을 절대로 비판하거나 서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서운해가지고 많이 가까운 사람한테 서운해가지고 많이 뭔가 이렇게 일을 조금 딜레이가 된다든지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 일단 안전해요. 가까운 사이는. 왜냐면 그분들은 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 찾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카페에서는 밥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차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너 왜 그런 거 하냐 소리도 아무도 안 해요. 그냥 그 제품이 어떤 건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지 궁금한 정보만 주면은 다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콜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사실은. 마음은 편안한 건 가까운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마음적으로 데미지 주는 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3년 지나면 와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분들 내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 10년 연락 끊겼던 앤데 대학 동기인데 연락이 왔어. 걔가 나 얼굴 좀 보자 하면은 우리 그냥 다 대본에 그러잖아요. 보험 아니면 다단계다. 딱 생각하잖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내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런 지금 너무 내 입장에 생각하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다단계를 나도 나 또한 그랬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제품을 먹기 전에 분명히 나도 적대감이 있었거든. 근데 제품을 먹고 나서 사업자가 된 후에는 왜 안 먹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먹어? 막 이래요. 근데 사실 나도 안 먹을 마음을 가졌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이 루틴을 계속 가져가면 무슨 직급이든 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아직 퓨처빌더를 안 가신 분들은 직급이 뭐 실버든 뭐든 간에 퓨처빌더 찍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주급을 25만 원 정도 받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하루에 3명 만나기
한 달에 30명의 소비자 만들기. 그게 끝이에요. 끝. 아유, 너무 죄송해요. 제가 MBTI에 N도 없고 J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이게 줌 미팅이 있다는 걸 다음 주인 줄 알았네, 내가. 일단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많이 한 이야기여가지고 요거는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다른 강의 아마 뭐 찾아보셔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을 것인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을까 싶네요. 아니, N도 J도 없다고 하셨는데, 전 윤경 리더님이 하셨던 강의 중에 제일 정제된 강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들었거든요. 아, 그래, 다행이다. 유쾌함은 늘 깔려 있는 거여서 뭐 걱정도 안 하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메모를 다들 보니까 제가 화면을 보고 굉장히 메모를 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그쵸? 유란다야님 진짜 열심히 쓰셨어요. 각자 쓴 부분이 서머리처럼 쓰신 분도 있고 키워드만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쭉 써내려간 것 중에 저는 뭐 빨간색으로 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전달하기 전에 나에게 유산화가 얼마만큼 깊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체크하라고. 그 얘기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영업과 네트워크의 차이를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영업은 판매가 일의 종료가 되는 거고, 네트워크는 뭐예요? 유산화는 판매가 되는 순간 일의 시작이라는 거. 그 차이를 이렇게 명확하고 짧고 굵게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되면,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일의 방향성을 너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루에 3명, 그리고 소비자 30명 만드는 그 인프라로부터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복하라. 그리고 우리 오늘 배운 멘트 있죠? 그 점수 제가 마음대로 쓸게요. 그렇게 그게 반복됐을 때 반드시 늦어도 3년 안에 사업 물어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경험치를 알려주셨으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여기 뭐 채팅창이나 이렇게 본인이 쓰셨던 거, 이런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채팅창에 뭐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 리더님은 자기의 어떤 친한 지인들보다는 콜드로 컨택하고 카페도 활용하고 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네. 윤경 리더님은 거꾸로 처음 유산화를 어떻게 컨택을 당하셨어요? 아, 당했다기보다 저는 제가 찾은 거예요. 왜냐면은 아토피가 제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애가 5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20대까지는 뭔가 노력을 했는데 이제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약 먹는 거 이런 거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스테로이드 약을 엄청 오래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만나고, 우리 남편이 약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 피부를 잘 안 보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토피가 애 넷째 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언제 한번 다이어트를 했는데 다시마 다이어트를 먹었더니 얼굴만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했는데 몸이 막 너무 가렵고 햇볕 알러지가 너무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두려웠겠어요. 왜냐면은 말이 30년이지 아토피를 겪는 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그 누구지? 그 개그맨도 자살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내가 그나마 외향적이어가지고 이걸 견뎌온 거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견뎌왔는데, 저희 아들이 엄청 소극적이거든요. 근데 7세가 됐는데 점신이 다 짓물어 버린 거예요. 아토피가 시작됐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견뎠지만 우리 아들은 절대 견딜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잠이 안 오게 밤새 뒤졌어요. 밤새 카페를. 그래서 전 맘카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맘카페로 컨택이 됐기 때문에. 맘카페로 막 정보를 알아봤는데 아토피 찾아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찾아져요. 함소화 한의원, 미네랄 화장품, 그리고 뭐 알지 못하는 뭐 자연요법, 그다음에 유산화 제품, 그리고 뭐 아메이도 권하기도 하고. 근데 유산화는 제가 그때는 네트워크인지 몰랐어요. 하고 유산균을 드셔보세요. 누가 댓글을 달았길래 네이버에 쳤더니 어 유산화 네트워크, 유산화 아메이 연관 검색어에 네트워크가 쭉 있는데 저는 그냥 진짜 극강의 피예요. 그러니까 너무 즉흥적인 성향이고 막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싫은 거 그냥 싫어. 그러니까 이미지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냥 다단계라서 싫었어요. 어. 그래갖고 누가 나한테 왜 유산화를 권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다 알아는 봤어요. 왜냐면 금액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동네에 있는 맘 카페 엄마한테 유산화 제품 가격을 알아봤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다 먹고 씻고 바르는 거 애기. 너무 쌌어요. 근데 함소한의원 알아봤더니 뭐
엄청나요. 돈이 없어서 못해, 거기는. 그리고 미네랄 화장품 알아보고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너무 다 비싸서 못했어요. 근데 유산화가 제일 쌌어. 내가 알아본 것 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가져온 책자에 뭐 이런 내용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아토피를 30년 앓고 불치병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알아봤기 때문에 이 노력을 했던 이유는 낫기 위해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뭔가는 한다는 엄마의 죄책감을 버리기 위해서. 근데 먹고 아이가 일주일 만에 그 진무름이 꾸덕꾸덕해지고 2주 되니까 그냥 따따닥 다 떨어지고 비포 사진을 찍을 틈이 없이 얘가 좋아져 버렸어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도 내가 다단계를 그때부터 하겠다고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면 난 다단계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냥 제품 먹고 했는데 살 빠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리셋을 했어요, 리셋을. 건강이 좋아질 거는 몰랐어.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리셋을 하는데 가게가 뭐 3개가 열리고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때도 그냥 소비자였어요. 근데 먹고 건강해지고 저도 아토피가 좋아졌거든요. 햇볕 알러지가 엄청 심했는데 완전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감기는 1년 내내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감기 맨날 걸렸는데 감기 안 걸리고 병원 안 가고 이러니까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알긴 했지만 이걸 사업으로 절대 안 바라봤어요. 왜냐면 나는 누굴 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개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런 일이 싫어요. 부탁하는 일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치료제처럼 제품을 먹었기 때문에 살이 빠지고 제품을 다 먹고 나서 한 6개월을 쉬었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매달 40만 원을 써 못 쓰지. 그 이제 멈췄는데, 6개월 지났더니 그 처음에 느꼈던 그 건강이 그리운 거예요. 아,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계속 먹을 거면 사업을 하자. 근데 한마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소비가 사업이다. 소비가 사업이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이 일을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김미경 강사나 뭐 여러 강의들을 들을 때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을 중중거리질 않아요. 그냥 한마디 임팩트 있는 말을 한마디씩 던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미팅 가서도 그런 미팅을 하면 그분이 클로징이 잘 돼요. 근데 내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 이 회사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은 그 미팅은 망해요. 근데 이거는 규칙이더라고요. 이 모든 미팅과 강연과 모든 것의 규칙인데 제가 그 소비가 사업이라는 말에 꽂혀서 사실은 이 일을 일로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트들을 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미팅 가서는 막 책을 펼쳐서 자세하게 디테일한 설명은 잘 안 해요. 어차피 본사 초대하면 그분이 시간 동안 있으면서 자세한 설명을 다 사업 설명에서 들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 일 조금 알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 들게 하는 편인 것 같아. 그렇게 컨택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찾은 거죠, 뭐 그냥. 응. 결국 마지막에 답이다. 초대가 답이야. 그쵸? 그쵸? 그리고 소비가 사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들으면서 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모든 게 체험에 우리가 제품도 체험을 해야 전달이 되듯이 윤경 리더님이 본인이 사업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소비자였다가 매니아였다가 그 다음에 사업에 관심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 과정을 그대로 정말 복제를 하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전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주 빠르게 끊으시면서 답을 왜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못하네요. 죄송하네요. 진짜. 감사해요. 아니,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그리하여 아이가 먹은 아토피가 좋아진 제품 그 기본 세트를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왔거든요. 아, 그거 진짜 기본 세트예요. 유산이멀즈, 후라바놀, 유산균, 그리고 씻고 바르고, 샤워젤 바디너리셔. 근데 이제 요렇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일단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중에 비염 아토피 있는 사람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비염 아토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유전적인 거잖아요. 유전적인 사람은 세포 자체가 이미 조합이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양제는 의족이에요, 의족. 음. 그럼 이 사람은 영양제를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왜냐면 의족이니까. 음. 그래서 이 수족 이렇게 세포 자체가 약한 사람인지 보고 또 근데 간혹 가다가 아이가 어떤 기점으로 나빠졌고 부모가 다 피부가 좋고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비염이 둘 다 없는데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항생제 먹었는지 물어봐요. 항생제 오래 먹었는지.
그런 분들은 장이 우리가 면역인 걸 기본적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기가 항생제를 오래 먹어서 장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유산균을 조금 더 넣어요. 그리고 세포형인 사람은 저는 후라바노를 이틀, 3일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계속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 변화가 1도 없다. 아예 그 포토샵으로 해가지고 양쪽 그 화면을 비교를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있으면 후라바노 영양은 원래 정량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얘가 3일 지났는데 피부가 그대로다? 계속 나쁘다? 그럼 후라바노를 하나를 더 늘려요. 그리고 이틀, 3일 관찰해요. 그리고 그랬는데 얘가 3일째 엄청 더 가렵대. 그럼 그건 호전 반응이에요. 근데 반응이 없고 똑같이 안 좋아. 그러면 또 늘려요. 저는 이거를 8알까지 늘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이 유산화에서는 권장 섭취량을 정량으로 지도하기를 원하고 그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자한테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서 먹었을 때 정량이 필요한 거지만 항산화가 많이 필요한 몸이기 때문에 제품을 좀 더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수용했을 때 가져가는 거지 이거를 제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리드하는 대로 따라오실 거면 제품을 섭취를 시작하시고 만약에 선택하시거나 중간에 포기하실 거면 아예 시작도 안 시켜요. 왜냐면 아토피 있는 분들은 화가 많아요, 일단. 화가 많아. 왜냐면 얘가 밤에 제일 많이 긁어요. 열이 오르거든요. 저녁에. 열감이 있기 때문에 긁어대면 엄마는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손을 붙잡고 잠을 못 자. 그러면 피로감이 너무 크겠죠. 매일매일 그 삶이 반복이니까. 그러면 이 엄마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이 거의 있어요. 아토피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그리고 유산화를 만나기까지 처음에 유산화를 만나면 너무 좋은데 그 전에 많은 것들에 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돈 써서 효과 없는 거 때문에 저한테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 화를 받아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왜냐면 밤에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거든. 이프라임은 저는 조금 비추해요. 왜냐면 제가 아토피잖아요. 제가 그 아토피 입장에서 그 발랐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프라임을 먹여요. 그냥. 먹으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져요. 근데 요거는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 했을 때 추가로 드시는 거지 프라바놀 용량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충분히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프라임까지 하면 좋긴 한데 이거는 아마 아토피를 겪지 않은 엄마들이 만든 방법 같아. 황산하니까 바르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제가 아토피잖아요. 그거 바르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약간 아무튼 그 덮어 쓰는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바디 너리셔가 진짜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제품 전달하시는 분들 중에 씻고 바르는 걸 안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먹는 것만 집어넣고 바디 너리셔를 안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아토피 엄마들은 바르는 거는 진짜 민감해요. 자기가 이거를까지 오는데 수십 개의 로션을 이미 썼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설득을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가 피부거든요. 근데 피부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는 항산화가 필요한데 활성산소화 되어 있는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줘야 돼요. 어, 설명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포에 따가워요,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요. 진짜 따가워요. 근데 그거를 바르셔야 돼. 왜냐면 이게 항산화 물질이 이게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간에서 다 통해가지고 세포로 피부로 갔다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바르면 바로 항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따갑지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이들 약 먹일 때나 로션 발라줄 때,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줄 때는 따갑다고 해도 다 발라줘요. 근데 유산화 제품 먹일 때는 아이랑 타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쁜 약도 잘 열심히 그냥 붙들고 막 진짜 안 봐 해가지고 먹이잖아요.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영양제는 타협 먹을래? 말래? 안 먹을래? 이걸 해가지고 하루에 2번 먹이라 그랬는데 하루에 1번 겨우 먹이고. 그러면 절대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애랑 타협하지 말라는 거를 그 호전 반응 얘기할 때 무조건 얘기해줘요. 저는 처음에. 어. 그리고 약속을 해야 돼. 무조건 잘 먹일 거라는 각오. 그 각오가 없이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래. 왜냐면 잘 먹으면 이게 아토피의 종착점이 될 건데 제대로 안 드시면은 종착점이 안 되는데 아토피 엄마들은 애가 막 따갑다고 팔딱팔딱 뛰고 눈물 막 울고 막 이러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토피를 겪어봤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했는데 그걸 단호하게 안 하실 거면은 시작도 하지 말라 그래. 돈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신뢰 있게 쫓아오시는 거고, 그 부분에서 좀, 아무튼 로션은 진짜 적극적으로 바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완전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뭐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자가보존 포뮬라로 되어 있잖아요. 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설명을 많이 해줘요. 꿀 같은 경우에도 오래됐어도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존제가 없이도 상하지 않는 이 제품이기 때문에 요런 제품 이상으로 좋은 로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인증해 주는 거지. 하루에 바디너리션은 어느 정도로 많이 바르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아토피 아이들 엄청 건조하잖아요. 근데 바르면 일반인들은 발랐을 때 맨질맨질한데 바디너리션 아토피 아이들 바르면 금방 흡수되고 되게 건조해져요, 피부가 처음에. 근데 그거를 또 얘기를 꼭 해줘야 돼, 호전 반응 얘기할 때. 처음엔 엄청 건조하고 쫙쫙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피층까지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로션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맴도니까 바르면 촉촉하지만 또 금방 건조해져서 자주 발라줘야 되는데 우리는 속 건조부터 해결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대체 로션이 왜 이렇게 뻑뻑하냐라는 의견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걸 얘기를 꼭 해주고 어느 횟수 없어요. 그냥 엄마가 봤을 때 건조하다 싶으면 수시로 바르고 일주일에 한 통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도 해줘. 일주일에 한 통 이상 쓰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엄마가 봐서 건조하다 싶으면 수시로 많이 바르고 많이 바를수록 빨리 좋아져요.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샤워젤, 수딩젤, 나이제리에 해당, 나이, 아, 저희 바디너리셔가 수딩 효과가 있어요. 수딩이라는 게 이게 시원해지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어디서 봤더라? 미국 사이트에서 내가 본 것 같아요. 수딩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바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토피 아이들은 피부가 되게 가렵고 열감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요거 바르면 열감이 싹 식어요. 식어. 엄청 편안해져요. 처음에 우리 애 아토피 있을 때 나도 쓰고 싶은데 나는 못 쓰니까 바디너리셔 막 들고 다녔어요. 어디 외출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바르면 편안하니까. 근데 피부를 그걸 겪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엔 따가워요. 따가워서 팔딱팔딱 뛰고 울고 막 애가 막 그 자리를 막고 막 이래. 잘 때 그냥 몰래 바르고 막. 근데 그거는 약간 어쩔 수 없어요. 따가워요, 따가워요. 그것도 미리 해주셔야 돼. 따가운 이유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적시적소에 어떤 멘트를 같이 해줘야 이분들을 끝까지 성공적인 후속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셨어요. 그쵸? 결국 우리가 소개한 사람이 매니아가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제품의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를 보게 하려면 뭐 하지 마? 타협하지 마. 타협하지 마. 이게 오늘 윤경 루비님이 알려주신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차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듣기로 10시에 또 회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회의가 9시였는데 끝났어요. 아니. 네, 윤경 리더님 끝나셨으면 더 물어보면 안 돼요? 너무 아깝다. 회의는 제가 있고. 그냥. 아, 더 물어봐도 돼요. 더 물어봐도 돼요. 아니, 아까 제가 뭐 물어봐서 잘렸는데, 네. 꿀 보관하고 그냥 마음대로 계속 시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듯이, 자가 보존 포뮬러로 바디너리셔, 이렇게 얘기하다가 끊겼거든요. 이제 아토피 엄마들이 로션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자신감 있게 말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를 자신감 있게 말을 하냐면 로션이나 샤워젤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프로테오 T, C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듣기 싫어요, 사실은. 왜냐면 너네 회사 좋다 소리잖아, 그냥. 그 뭔지 알겠어요. 그분들 모르지. 그러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 로션 같은 경우에 보통 스테로이드 아주 미량으로 들어있어서 실비되는데 괜찮아요라는 로션을 많이 쓰시거든요. 되게 비싸요, 그게. 근데 저 그거 발라봤는데 되게 촉촉해요. 촉촉한데 유산화랑 전혀 달라. 뭐가 다르냐면 피부가 안 쫀쫀해져.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제가 너무 힘들게 찾은 로션이에요. 이 말 되게 자주 하거든요. 힘들게 찾았는데 아직도 아토피가 있어. 그러면 힘들게 찾은 로션이 아닌 거야. 그리고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러네? 제로이드 맞아요. 그러면 그러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유산화 제품이 왜 좋냐면 유산화가 기업 자체가 세포 기업이잖아요. 근데 로션이나 이런 게 있는 이유가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피부 항산화를 위해서 피부가 그리고 우리가 경피독이 몸에 바르는 것들이 몸에 들어가서 간에서 해독이 거의 안 된다고 하는데 바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를 위해서 바르는 것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바르는 거를 직접 하는 것과 몸을 통해서 피부까지 전달되는 것과 효과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으로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식구 바르는 것까지 유산화 바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비싼 거 사놓은 거 어떻게 아까워서 엄마가 바르세요 그냥. 엄마가 바르시면 돼. 누구든 바르면 되지 뭘.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가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방부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방부제 없는 화장품 없다. 우리 손으로 수제로 만드는 화장품도 방부제를 안 넣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일주일 이내 사용하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오래 못 가니까. 근데 그게 기술력이라는 거지. 우리는 자가 보존 포뮬라라는 특허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꿀 같은 경우에 이게 그늘진 곳에 몇 년 동안 놔둬도 꺼내서 먹으면 오래될수록 꿀이 제일 맛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유산화 로션도 자가보존 포뮬라라고 해서 스스로를 방부제 없이도 지킬 수 있는 썩지 않는 그런 특허를 받았다고. 그 특허를 누가 해줬어요? FDA에서 특허를 받았잖아요. 그 미국 식약처가 얼마나 까다로운 기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유행 난리 났을 때 지금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도 FDA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전제로 특허를 빨리 안 내줬어요. 그걸 안 내줘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줘서 백신을 못 맞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죽어갈 때도. FDA는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로 인정 안 해줘요. 아무리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관에서 우리가 인증을 받고 특허를 받고 한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좋은 제품 있으면 그거 드세요. 그거 바르셔도 돼. 근데 그 회사 돌려서 봐봐. 제조 충북 음성. 우리나라 식약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를 믿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 미국 제품 써요. 이러지. 미국 어디서 만들었어요? 그럼 인터넷에 찾아봐요. 구글 서치해봐. 그러면 알 수 없는 회사야. 이 회사 규모 봐봐요. 그냥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아니래. 기능식품 회사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분이 알고 있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이제껏 알아봤던 그 모든 것들에 이 키를 풀어주면서 안심을 조금 주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정보가 좀 있어야 돼서 처음에는 이 응대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잘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이 제품 쓰고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럼 제가 그 정보 수집해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 그때부터 찾아요. 네이버에 찾으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 뭘 많이 보냐면 전성분이랑 회사 규모, 회사 규모를 봐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떻게 인증받았는지 그 회사 뒤에 그 제조 들어가면 그 회사가 뜨거든요. 네이버에 치면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조 들어가서 그 회사를 찾아요. 공장을 찾으면 그 공장 들어가면 애터미 제품, 제품 다 만들어요. 거기서 그냥 이게 포장만 바꿔가지고 아니면 마크만 바꿔서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 들어가면 FDA 인증받은 회사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인증을 뭘 받았는지도 봐야 되고 식약처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인증을 저는 비교를 많이 해줘요. 인증. 왜냐하면 우리는 성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성분을 어떻게 누가 인증해줬는지 보는데 봐봐요. 우리 여기 회사 이런 인증 받았어요. 그리고 찾아보면은 진짜 보존제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전성분 보면. 그럼 찾아줘요, 그거를. 찾아야 돼. 저는 그거 다 찾아요.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한 부작용 네이버에 치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요. 요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화해라는 어플 요즘은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애기 엄마들이 그걸 많이 봐요. 근데 거기에 유산화 제품이 향료가 들어있다고 그걸로 컴플레인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향료. 근데 그거 내가 본사에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FDA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존제나 이런 나쁜 것들이 1% 미만 들어가 있으면 기재를 안 해도 되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만드는 건. 근데 우리는 의약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00001% 들어간 것도 다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향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건 자연 성분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이게 기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정해져 있는 이 성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거에 우리가 넣어놓은 그 성분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그런 거는 우리가 0.00001% 우리 그 로션 같은 경우에 하얀 제형이잖아요. 끈적끈적한 하얀 제형. 그런 제형을 로션도 그렇고 연고도 그렇고 그런 제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5% 미만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0.00001%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하도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본사에서 말해준 거예요. 원래 이런 얘기 안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쓰는 거. 뽀로로 음료수보다도 훨씬 안전해. 뽀로로 음료수 엄청 자주 먹이잖아요. 아토피 있는 애기들도. 그리고 뽀로로 음료수 먹이면서 요구르트는 또 유기농 먹여. 완전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 엄마들이 이런 성분으로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요런 이야기들 좀 해주면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약간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믿고 시작은 하지만 또 그 뒤로도 계속 실갱이가 생겨요, 사실은. 왜냐면 아토피 처음에 로션 바르면 피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붉고 만져보면 열감 나고 위로 튀어 올라와 있어요. 상처가. 근데 이제 로션 바르면서 피부가 좀 수딩 효과가 있으면서 편안해지면 더 빨개져요. 그럼 엄마 눈에는 너무 불편해 보여, 그게. 근데 아이는 그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처음에 위로 튀어 올라와 있던 게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상처가 더 커 보여요. 더 크고 붉어 보이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걱정되죠, 엄마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말해줘야 돼요. 로션 바를 때 주의사항에 요거 말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너무너무 건조할 수 있다. 따가울 거다. 따가운 이유. 그다음에 이게 안전하다. 안전한 이유. 그거를 이제 다 말을 미리 다 해줘요. 변명을 절대 안 해요. 미리 다 말해요, 호전 반응은.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험만큼 강한 게 없다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윤경 리더님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아이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할 수 있었고 또 경험을 해봤을 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근데 우리는 만약에 아토피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경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청 강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너무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같이 너무 얘기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정리하셨죠? 정리하신 거 톡방에 본인의 정리를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서로서로 읽으면서 한 번 더, 10번 더 강의를 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서머리든 키워드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리더님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톡방에서 후기 받아가지고 전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해 주셔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희 그러면 월요일 본사에 오시면 윤경 리더님이랑 꼭 우유깃깔 윤경룹 하면서 인사 꼭 해드릴게요. 다들 약속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셔도 돼요. 안녕. 잠깐. 윤경 리더님이랑 같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야지. 사진. 사진 찍고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윤경 리더님 이게 순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세 보이지만 그렇지. 맞아요. 사진 찍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맞아요. 무서운 언니 아니고요. 정말 순정. 근데 유라 스포서님 뭐라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정확한 뭐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랬더라? 제품 강사 트레이닝 할 때 윤경 리더님한테 뭐라 그랬는데 저 뭐 일진 아니야, 일진? 손을 이렇게 자꾸 흔드셔가지고 일진이에요? 이랬는데 알고 아니, 팔에 살이 쪄가지고 윗팔뚝에 살이 쪄가지고 팔이 안 붙는 거예요. 다리에 이게 차려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이 건들거려가지고 힘들었어요. 두 분의 그 쿵 너무 웃겼어요. 일진이에요? 라고 묻는 멘티님이나 멘토나 아니면 팔에 살이 쪄서 안 붙어서 그래요? 라고 하는 멘티나 아무튼 그런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10시가 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같이 강의해 주신 분 또 강의를 함께 들어주신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아미주문 2주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 안녕.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후기 꼭 톡방에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 동숙 언니 지금 예쁘다. 지금 동수 리더, 어머, 스폰서님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름 스폰서님은 뭐야? 왜 이렇게 예뻐요? 분명 저 완전 해골 요즘 저 완전 남상. 요거 남으신 분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도 될까? 네. 네. 화해 어플. 응. 그거는요,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화해 어플은요,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제출을 할 때 거기에 쓸 게 나쁜 거를 빼고 보내, 걔네 회사한테. 화해에다가 예. 아, 아, 그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우리 이제 뭐, 진짜 화장품을 제조하는 연구진, 교수진들은 화해 어플을 엄청 욕해, 우리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단점이야. 그리고 또, 그 구미에 맞게 그 어플을 사용한 사람들이 많은 걸 아니까 숨기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숨길 수 있는 거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거는 화해가 무슨 법의 기관이 아니잖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화해가 그거 아니야? 그 뭐지? 그냥 음. 어떤 그냥 단체가 그 화장품에 있는 전성분만 가지고선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뭐 등급이 어떻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회사가 제출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아닌가?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기도 음, 하고, 이거는 그냥 어디 가서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화해는, 제출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일반 소비자가 볼 때 이제 화해 그 어플에, 우리도 화장품 가져가셔서 화해 어플 보고 컴플레인 받아서 환불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화해 어플에 나오는 화장품, 그럼 화해 어플이 나오는 거대로 쓰려고 그러면 쓸 화장품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 거 향료나 이런 거 있다고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나도 봤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제조를 할 때 우리가 향료가 있지만, 그러니까 나쁜 향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만들 때 요거는 뭐 법의 기준치보다 아까 우리 루비님이 얘기했죠. 0.01을 넣었지만, 그거를 다른 성분으로 커버를 칠 수 있게 제조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비율은 사실은 레시피는 공개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성분표는 사실 법적으로 좀 내놔야 되는데, 얘네가 화장품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수거를 해서, 초창기에는 이 회사가 수거를 해서 그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얘네가 찾았어.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보면 지네가 할 수 있는 건 적고,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알 수 없는 성분이다. 뭐 찾아보기 힘들어. 우리 거에도 좀 있는 게 있어. 그런 게. 왜냐면 원료가 계속 개발되고 생산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얘네가 못 쳐내. 그래서 화해는 이제는 뭐 많이 하지도 않지만, 화해 치명적인 단점이 되게 많아요. 내가 나중에 셀라비브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좋아요, 거겠지만, 좋아요, 좋아요. 예, 화해는 어쨌든 그거 화해 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셀라비브 화해는, 그거 시리즈 할 때. 화해를 만약에 뭐 이거 비교해서 화장품이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랬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하는데, 우리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거는, 화해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제 제조사가 그걸 쏙 빼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암암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화해에서 성분이 너무 좋다라는 화장품들이 우리 병원에도 있어요. 실제로. 걔네가 영업을 할 때 화해 하도 유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였어. 별로야. 중요한 건 별로야. 실제로 썼을 때 별로야. 그런 화장품도 많다. 뭐 그렇습니다. 또 꿀팁. 알겠습니다. 요 소스 넣어가지고 기트에 그거 셀라비브 코너 좀 준비 음,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음, 안전성에 대한 뭐 그런 꼭지 하나를 하면 그럼 화해는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동순 리더님이랑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그 뭐지? 여기 다 교육부고 하니까 괜찮아. 친해젤리에서 첫 번째 꼭지 뭘로 하실지 한번 정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 때문에 시간대. 음. 그러게. 시간이 그날 지난번에 9시에 가능했던 거는 원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원장님이 세미나인가 뭔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음, 7시에 끝났어요. 아, 그래서 9시에 줌이 가능했는데
뭐 이제 매주 화요일 날 9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네. 오면 진짜 빨라야 9시 40분. 그래갖고 내가 아까 그 아우, 봤어. 교육부 맞아, 톡에다가 맞아. 남긴 건데, 음, 답을 못 그래서 드렸네. 시간이, 이게 소비자분들도 초대하고 하는 거여서 맞아. 9시 반은 시간, 좀 늦거든요. 그러니까 9시, 빨라야 9시 반. 그러면은 만약에 마지막 코너로 드리면 그 너무 마음이 조급하실까? 조급하죠. 마지막 코너면 9시 40분에 시작해가지고 10시에 45분에 끝나. 시작? 한 45분쯤 시작해도 아니야, 괜찮을 것 앞에 같아요. 게 체험 사례 15분, 15분에 그 서플 20분. 그렇게 40분이 안 되는데. 아니, 뭐 40분 늘려달라고 할까? 음, 시간이 아까 그래가지고. 아, 그게 문제. 아니, 근데 빨리 오면은 조금 일찍 나오면 9시 반 도착. 음, 그럼 오자마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도착이 9시 반이니까 음, 올라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너무 퇴근 전부터 쫄릴까 봐. 쫄리실까 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차 안에서 하면 안 되나? 지금 PPT가 있어서 그런 거 루비님처럼? 아니에요? 음. PPT 어차피 PPT는 공유, 제가 띄워드리고, 어. 알았어. 9시에 차에서? 뭐 그것도 음. 음, 한번 생각을 좀 고민을 어,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음, 근데 소비자들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늦추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음. 고민하느라고 답을 못했어요. 음. 음, 그래야 뭐 차에서 해도 되면, 그럼 음, PPT를 저한테 먼저 주시고, 음, 음. 9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그때 차에서 가능할까?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아니면 병원에서 하면 안 돼? 병원에서 조금 늦게 퇴근해. 그게 아니라 나도 그 생각은 했는데, 원장이 안 가. 아, 총각이라서. 원장이 안 가. 총각이라서 그냥 병원에 죽이 장창 있어, 아주 그냥. 그러구나. 예. 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차에서 하든지 어, 그럼. 어. 진아리더님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차에서 뭐 하는 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그럼 해주세요. 네. 오키도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